자, 여러분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요일이죠. 그 수요일날 11월 9일날 이게 제가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찍는 건 없고 집에서 혼자 찍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11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중간중간 이제 공강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다행히 어제 일 처리를 좀 해가지고 오늘 좀 여유롭네요. 그래서 공강을 이용해서 좀 나머지 최대한 찍을 수 있는 대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열심히 좀 들어주시고요. 오늘을 끝으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원격이 들어갑니다. 원격이 들어가고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제가 마지막 야자 시간이었을 거예요. 정말 좀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은데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딱 1학년 때 들어왔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벌써 이렇게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래서 어제 야자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능 끝나고부터는 이제 뭐 굉장히 자유로울 거니까 오늘까지가 딱 이렇게 자세 빡세게 하고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원격 수업이겠네요. 자,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있다 보면은 많이 풀어지는 수 있어요. 풀어지는 경향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수능 전까지만 끝까지 이제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조전 프로젝트로 해서 대한민국의 발전 8.15 광복과 국토 분단 부분을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광복 이후에 이제 38선 이남 지역은 그 미국이 직접 통치를 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38선 이북 지역에는 소련이 간접 통치를 한다 그랬어요. 남한과 북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분열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조선 건국동맹이 건국준비위원회 그리고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바뀌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좌우 대립의 심화 부분을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 제가 연표를 하나 그렸어요, 여러분들.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시대 전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8.15 광복에서부터 5시 총선거 때까지 여기 부분을 시기순으로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은요, 여러분들 노란색과 빨간색 이 색 분필로 이렇게 해드릴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우리는 빛을 회복하게 됩니다.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 이 광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웠던, 열심히 저항했던 그 결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러한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무산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어떤 한국 광복군이 열심히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을 했었잖아. 근데 그게 실행에 옮겨지지 않게 되면서 다른 연합국이 너희들이 독립을 해서 뭘 했냐? 뭔가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했느냐?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노력보다는 외국의 도움으로 이게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 당시 좀 그런 시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38조선 이남 지방에는 미국 군사정부, 즉 미군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정치가 운영되는 모습을 보이게 돼. 자, 1945년 그 광복이 되던 해에 1945년 12월이 되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라는 게 열립니다. 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외교부 장관의 이야기예요. 미국과 영국과 소련의 외교부 장관들이 이 모스크바에 모여서 앞으로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논하게 됩니다. 자,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자, 한반도에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겠다. 한반도에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거야. 정부를 만들어야지 이제 한반도에. 자, 그러면 이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만들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지원을 해주겠다.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 미소공이라고 하거든요. 미국과 소련의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임시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지원하겠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해방이 돼가지고 뭐 정치를 어떻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과 중국과 소련 이 네 나라가 최대 5년간 대신 맡아서 통치해주겠다. 신탁 통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는 이 세 가지 내용이 결정이 돼요. 한반도에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겠다.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과 영국과 중국과 소련이 최대 5년간 맡아서 통치해주겠다. 신탁 통치를 주장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우리 한반도에 전해졌을 때 어떻게 전해지게 되냐면 이 신탁 통치가 좀 강조돼가지고 들어와요. 신탁 통치. 자, 얘들아, 신탁 통치 잘 생각해봐. 이 신탁 통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권을 우리가 가지고 주체적으로 우리가 나라를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지. 다른 나라가 대신 맡아서 우리 대신 정치를 운영해 준다는 거잖아. 우리 이제 막 해방됐잖아. 한국을 맞이했잖아. 이제 드디어 일제의 어떤 그런 지배에서 벗어났는데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당연히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좌익과 우익. 여기서 좌익은 여러분들 사회주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사회주의 세력. 그리고 우익은 자본주의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좌익과 우익은 모두 다 처음에는 반탁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이것만 이제 알려준 거야. 우리나라에 딱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당시 그 동아일보라고 하는 그 신문에서 이 세 가지 중에 이 내용을 굉장히 강조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좌익과 우익 둘 다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했는데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라고 해서 반탁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좌익 세력 중에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데? 그리고 심지어 이 신탁 통치를 소련이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익은 더 난리가 난 거죠. 사회주의 세력들이.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좀 와전이 된 것이 이 신탁 통치를 주장했었던 것은 미국이에요. 미국이 신탁 통치를 제안합니다. 왜? 미국이 나쁜 나라여서 그런 거니? 아니야. 미국은 여러분들 지금 한반도에 어떤 어떤 사상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그랬잖아. 왜?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일제의 수탈로 인해서 굉장히 가난한 상황이야. 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퍼지기 더 쉽다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한반도에서 빨리 사회주의가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야. 그 취지에서 신탁 통치를 제안을 한 거예요. 대신 맡아가지고 그 확산을 막으려고 했었던 거야. 그래서 미군정이 38도선 이남 지역을 직접 통치했던 이유도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미군정 이외의 다른 정부도 일절 허용을 하지 않는다고 이 얘기를 말씀드렸었지. 저번 시간에 배웠었어요. 자, 미국이 제안을 했는데 이 동아일보가 신탁 통치만을 강조하고 심지어 이 신탁 통치를 미국이 아닌 소련이 이제 강조를 했다. 그러니까 박헌영은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데? 그래서 이 박헌영이 그 스탈린을 만나러 가요. 그 소련의 이제 최고 지도자. 결국 만나고 이제 물어보니까 아니야. 신탁 통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소공동위원회 설치도 있고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이 임시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하는 거야. 그래서 헌영아, 이 신탁 통치라고 하는 것이 딱 5년이라고 최대 5년이란 말이지 너희가 잘하면은 더 줄여줄 수도 있어. 즉 신탁 통치는 임시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위한 어떤 수단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너희가 정치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근데 너희가 빨리 하면은 이것이 5년이 아니라 몇 개월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박헌영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신탁 통치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좌익 세력은 처음에 반탁에서
찬탁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야. 이때부터 이 좌익과 우익이 찬탁이냐 반탁이냐를 놓고 엄청나게 싸우게 되면서 좌우 대립이 훨씬 더 극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엄청나게 격렬해지고 있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1946년에 임시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위한 회의였던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아까 미소공동위원회는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을 위한 회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근데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달라요. 자, 미국과 소련 같은 경우는 각각 이 미소공동 임시민주주의 정부의 어떤 구성원으로 소련은 찬탁 세력만 포함한, 아까 찬탁이 누구라 그랬어? 좌익이라 그랬어? 우익이라 그랬어? 좌익이라 그랬지? 그래서 소련은 어찌됐든 이 신탁동 씨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임시민주주의 정부 수립과 관련이 있으니까 찬탁 세력만 참여를 시켜야 된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찬탁만 포함을 시키면 사회주의만 포함을 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찬탁, 반탁이 모두 참여시켜야 되냐. 그래서 이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달라져서 결국에는 결렬이 돼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이 되자마자 그 당시 무슨 발언이 나오게 되었냐면 정읍 발언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이 정읍 발언은 누가 했냐면 그 당시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승만 많이 들어보셨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그리고 독립특성중앙협의회 그 당시 대표가 바로 이승만이라고 설명드렸었죠. 자, 이승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미소공의가 이제 결렬이 됐고 앞으로 남과 북의 어떤 이런 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남한만이라고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정읍 발언이에요. 자, 그럼 이 정읍 발언에 따르면 지금 남한만이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갈라지자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이것을 막기 위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좌우 합작 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 좌우 합작 운동을 추진했던 사람은 중도좌파였던 영훈영과 김규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정읍 이승만의 발언과 같이 지금 정읍 발언을 하면 우리 완전 쪼개지다, 갈라진다, 분단된다. 우리가 어떻게 광복을 맞이했는데 그 광복의 결과가 남북의 분열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좌와 우가 힘을 합치자라고 하는 좌우합작 운동을 벌이게 돼요. 이 좌우합작 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무슨 원칙을 기억해 두셔야 되느냐? 좌우합작 7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선생님, 내용 알아두셔야 되나요? 아니요. 좌우합작 7원칙이 좌우합작 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와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다음에 있었던 사실들, 첫 번째가 정읍 발언, 두 번째가 좌우합작 운동,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처음에 이 좌우합작 운동을 누가 지원했냐면 미군이 이제 미군정에서 지원을 해줘요. 아무래도 이 좌우합작 운동이 훨씬 더 인기가 많으니까 이 미군정은 좌우합작 운동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미국의 입지를 좀 높이려고 했었어. 근데 나중에 이 영훈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그 운동하다가 선거 운동하다가 이렇게 민중들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살해에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해가지고 냉전이 이제 점점 심화가 돼. 소련과 미국의 어떤 그런 대립이 심해지거든. 그래서 미군정도 좌우합작 운동을 이제 나중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 실패로 끝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947년 보도록 할게요. 1947년에 자, 두 번째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게 됩니다. 자, 또 열렸는데 또 결렬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미국과 소련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할 건데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1차, 2차 미소공동위원회를 열렸는데 둘 다 지금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가 않고 있잖아. 그러면 이 문제를 어디에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미국은 자신들의 홈그라운드로 이제 이 문제를 끌고 오려고 해요. 어디에다 넘기느냐?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시킵니다. 국제연합 지금. 근데 유엔에서 미국이 훨씬 더 유리하단 말이야. 유엔에 이관을 시켜. 그래서 유엔에서 뭐라고 이제 말을 하느냐?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야, 얘들아. 남과 북한 중에 어디가 인구가 더 많을까? 아, 남한이 훨씬 많죠. 자, 남북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한단 말은 남과 북 중에 어디가 더 유리해? 남이 더 유리하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들어서는 정부는 남쪽에 좀 유리한 정부가 세워질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북한과 소련은 좋아할까? 싫어하지. 그래서 이 남북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 유엔은 누구를 파견하냐면 유엔 한국 임시위원장이라고 하는 얘네들을 파견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북한에 방문하려고 해요. 이거를 소련과 북한이 거절합니다. 자, 얘네들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소련과 북한이 이 총선거 실시를 위한 얘네들을 이제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이 문제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유엔 소총회로 넘어가요. 이 유엔 소총회에서 무엇을 결정하게 되느냐? 그러면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자. 이 가능한 지역이 어딘데? 남한이야. 그럼 남한만에서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자. 그럼 결국엔 무슨 말이에요? 단독정부 수립하자는 거야. 이승만이 했었던 이 정업 발언이 여기서 실시가 된다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1948년에 있었던 50 총선거를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럼 얘들아, 지금 아까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었던 이 정업 발언이 반대한 것이 좌우합작 운동이었지. 그리고 2차 미소공동위원회 지금 또 쪼개지게 생겼지. 이것이 결정이 됐잖아. 정업 발언 요거. 그럼 좌우합작에 또 대응되는 무엇이 필요하겠지?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뭐냐? 1948년 4월 3일에 제주도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반대 그리고 미군 철수를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제주 4.3 사건이에요.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거야. 그리고 김규식과 김구가 주도했었던 무슨 협상이 있었느냐? 남북협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남북협상은 누구랑 한다고? 김구와 김규식.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김구 선생님이 북한을 방문할 때 내가 지금 38선을 대고 뭐 누울지언정 남과 이렇게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다. 이런 것이 남북협상과 관련된 사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뭐가 시험에 나오나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다음에 나왔던 상황들, 정읍발언과 좌우합작운동.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유엔 소총회에서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 실시를 말하니까 여기에 저항했던 세력들, 저항했던 흐름들,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 실제 기출에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지현 프로젝트 1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9페이지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미국과 영국과 소련 3개국 그 외교부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한반도에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겠다.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최대 5년 동안 미국과 소련과 미소, 영중 4개 국가가 신탁 정치를 실시하겠다. 이 3개의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개 중에서 유독 신탁 통치 내용이 부각이 되면서 이 김구, 이승만 등이 이거 우익 세력들이죠. 반탁 운동을 전개를 해요. 그리고 좌익 세력들, 사회주의 세력들도 당연히 반탁이죠. 우리가 어떻게 독립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 내용을 잘 알아보니까 신탁 통치 같은 경우에는 임시 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뭔가 이제 다른 나라들의 좀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좀 열심히 노력하면 그 기간을 짧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찬탁, 총체적 지지로 변하게 돼요. 자, 그게 되면서 좌우익 세력의 대립이 격화되게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모스크바 상공회상의 결정서예요. 자, 핵심 용어들 밑줄 꼽을게요.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신탁정치, 이 세 가지 내용을 찾으시면 돼요. 모스크바 상공회상회의의 결과. 자, 그래서 임시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위해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1946년이에요. 자,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에 관한 협의에 참여할 단체의 범위. 그래서 소련은 찬탁 세력만 참여를 시키자 미국은 찬탁, 반탁 둘 다 참여시켜야 되느냐 그 범위를 두고 의견 대립이 있었고 결국에는 회의 결렬이 일어나게 되더라. 자, 이렇게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이승만이 무슨 발언을 하더라? 정읍 발언을 하게 돼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별표. 자, 그래서 남한만이 단독정부 수립을 위해 주장을 하고 우익 세력의 지지를 받았다고 그래요. 자, 밑에 사료를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무기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기한이 없이 무기한으로 연장이 되었다. 선생님 이거 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우리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우리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1차, 2차라고 하는 거지. 이때는 한 번만 열리고 끝날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제 다시 할 줄을 이승만이 몰랐던 거지. 그래서 얘기를 한 거야.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걸 가지고 2번이나 열렸구나 얘기를 하지만 당시에는 다음은 언제 있을지 모른단 말이야. 그 말이야. 자,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그랬다 그 말이야. 근데 우리는 나중에 먼 미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도 또 열렸구나. 근데 그 당시에는 언제 열릴지 몰랐던 거야.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었으니 우리는 밑줄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이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지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해야 된다.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야. 자, 그러면 이승만의 정읍 발언을 우리가 지지를 해버리면 나라가 쪼개지잖아.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좌우합작 운동, 정읍 발언은 둘 다 1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과예요. 이거 다시 기억해 두세요. 자, 배경.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휴회되었고 단독정부 수립론, 즉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나오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운동이 좌우합작 운동이야. 야, 여운형과 김규식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중도 좌파였던 여운형과 중도 우파였던 김규식 등이 주도했고요. 또 처음에는 미군정이 지원을 해줬어요. 한반도에서 좀 유리한 거를 좀 가져가기 위해서. 핵심 키워드 좌우합작 7원칙. 자, 그런데 처음에 미군정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가 이제 냉전이 심화되면서 미군정의 지원이 철회됐고요. 여운형이 이제 살해당하면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밑에 볼게요. 자, 유엔의 한반도 문제 논의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시켜요. 그 이유는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이후에 정읍 발언, 좌우합작 운동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돼서 유엔으로 넘긴 거야. 자,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 총회에 상정합니다. 자, 유엔 총회에서 밑줄.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결정했고 이것에 따라서 한국임시위원단이 이 선거를 위해서 북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소련과 북한이 입국을 거부한단 말이야. 왜? 이걸 진행하면 되게 사회주의 세력한테 안 좋게 되니까 남한한테 유리한 정부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유엔 소총에서 그러면 선거 가능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자. 이것이 여러분들 나중에 무엇으로 이어지는 거야? 48년 50 총선거로 이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은 또 쪼개지게 생겼잖아. 여기 반대하는 흐름이 제주 4.3 사건과 남북협상이라고. 자, 남북협상
일단 제주 4.3 사건부터 볼게요. 제주 4.3 사건. 자, 제주도의 좌익 세력이 단독 선거 지지와 단독 선거 지지가 아니라 저지입니다. 저지와 단독 정부 수립 반대를 내세우며 무장 공비를 일으켰어요. 이거를 군대와 경찰이 무력 진압하고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재산 날짜가 같은 집이 굉장히 많대요. 한꺼번에 이게 몰살 당해가지고. 자, 또 남북협상 핵심 키워드 김구와 김규식. 자, 남북한 정치 지도자회담 남북협상을 제안하고요.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외국 군대의 즉시 철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소련이 합의한 수용 거부, 남북한의 각각 단독 정부 수립, 그리고 나중에 김구가 암살되면서 남북협상은 중단이 돼요. 여러분들 최근에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냐면 지역 문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갖고 뭐 평양, 그리고 저번에 뭐 원산, 그리고 뭐 강화도, 그리고 공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또 하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인물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요. 이 인물은 옛날에 무엇을 했어요? 또 무엇을 했어요? 무엇을 했어요? 그래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운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박상진, 그리고 또 지청천 이런 인물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인물들도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여운형 나왔으니까 지금 중요한 사람이 김규식이 또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김규식? 이 김규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정말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신한청년당의 일원으로서 활약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김규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좌우 합작운동, 누구랑? 여운형과 함께 좌우 합작운동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여기 김구와 함께 남북협상에서도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활동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이 김규식도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와요. 그래서 김규식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좌우합작 7원칙이요. 좌우합작 운동은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다음이라고 그랬었죠. 이 내용을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좌우합작 7원칙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으면 이거 좌우합작 운동이다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김구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이게 바로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가능한 지역만에서라도 선거를 실시하자라고 결정이 되니까 김구가 이런 말을 했었어. 핵심 키워드가 이거죠. 산발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난의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이 김구와 이제 김규식과 같은 이 남북협상 세력들은 나중에 50총 선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자, 여기 부분은 전개 과정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시면은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때 우리는 단독 선거를 반대해야 된다고 해서 투표를 거부하고 한라산으로 갔어요. 한라산? 제주도에 있는 거죠. 자, 마을 사람들도 분단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5일, 6일 정도 산에 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내려왔죠. 자, 위 자료는 땡땡 당시 투표를 거부하고 한라산으로 올라간 제주도민의 친원이다. 자, 땡땡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인 보통선거로 실시되었으나 제주 4.3 사건으로 제주도의 3개 선거구에서 2개 선거구의 투표가 무효 처리되었다. 이거는 여러분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단독선거. 아까 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된 최종 결과는 뭐였어? 유엔 소총에서 가능한 지역에서는 총선을 실시하자. 이것이 무엇으로 이어진다? 50총선거로 이어진다. 오케이? 여기에 반대했던 것이 제주 4.3 사건. 이것이 계속 진행되는 거야. 그래서 총 200개 선거구에서 여러분들 이 200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데 198명밖에 못 뽑아요. 제주도가 그때 선거구가 3개였는데 4.3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2개에서는 실시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명만 뽑혀. 이걸 얘기하는 거야. 제주 4.3 사건. 자, 그럼 이 선거는 무슨 선거예요? 50총 선거가 되겠지? 자, 50총 선거와 관련된 설명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몇 번? 김구와 김규식과 같은 남북협상 세력은 여기에 불참하였다고 그랬었죠? 자, 신민회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신민회, 애국개몽운동, 제강회의, 고구려회의 귀족회의고요. 4.19 혁명이 일어날 계기가 되었다.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다?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밑줄 친 이 선거의 결과로 옳은 것은 밑줄 친 이 선거의 결과로 옳은 것은 5월로 실시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 선거에 대한 당시 주요 정당들의 의견을 조사한 자료 중 일부입니다. 두 정당은 유엔 소총에서 무엇을 결의했니? 가능한 지역, 즉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자 그 말이야. 그럼 이 선거는 무슨 선거예요? 50 총선거. 그래서 이 한국독립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까 대한민국 민주정부의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김구가 대표적인 사람이야. 한국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김성수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데 우익단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들은 반대하고 찬성하는 모습이에요. 자, 50 총선거의 결과는 여러분들 이거 설명 안 할 텐데 재현 국회가 만들어져. 재현 국회 좀만 이따가 다시 볼게요. 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단행되었다. 이거 6월 민주항쟁의 결과고요. 통일 주체 국민회의 이거 유신헌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스크바 삼국예산회의 아니죠. 자, 3번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시험에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 인물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인물은 3.1운동에 관여한 신한 청년당을 조직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무부,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외교부 차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광복을 전후하여 조선 건국동맹,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건국준비위원회,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바뀐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여운형입니다. 자, 그럼 여운형과 관련된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좌우합작 운동을 주도했었잖아요. 누구랑요? 중도 우파였던 김규식 간다고 그랬었잖아. 그치? 건국준비위원회는 중도 좌파였던 여운형과 중도 우파였던 안지홍이 같이 했었고. 자, 상공유사를 저술하였다. 이련, 위화도 해군, 이성계, 수선사 결사, 진울,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정읍발언, 이승만에 관련된 설명이 되겠죠. 자, 잠깐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는 이 전개 과정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전개 과정. 자, 어찌됐든 자 봅시다 다시. 아까 제주 4.3 사건과 이러한 김규식에 의해서 주도된 남북 협상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요. 이런 진행되는 과정에서 50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여러분들 총선은 누구 뽑는 거예요? 총선거 국회의원 뽑는 겁니다. 대선은요? 대통령 뽑는 거예요.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총선과 대선 각각 누구 뽑는지 알아두셔야 돼. 알아두셨죠? 그럼 국회의원은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우리 3권 분립이라고 하잖아. 국회의원들은 이 세 개 중에 뭘 담당하고 있습니까? 입법부예요. 법을 제정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대통령은요?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행정부의 수장.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떤 이게 대통령이 이제 되면은 우리가 지금 대통령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행정부 줄임말이에요. 윤석열 정부, 행정부. 나라의 어떤 살림살이라든지 나라를 운영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은 법을 제정하는 거고. 이게 그래서 입법부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럼 이 50 총선거는 누구를 뽑는 거야? 국회의원을 뽑는 거야? 근데 우리가 나라를 만들기 전에 이 나라가 어떤 식으로 나라를 만들 건지 그 설계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바로 헌법이야. 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헌법이라고. 모든 법의 모체가 헌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50 총선거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을 우리는 재헌 국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라는 뜻이야. 일단 나라를 만들기 전에 이 나라는 어떠한 법에 의해서 만들겠다. 그 설계도를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재헌국회야. 그래서 우리 7월 17일, 1948년 7월 17일을 헌법이 제정된 날이라 그래서 재헌절이라고 기념을 하는 거예요.
제헌절이 옛날에 빨간 날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그때는 기억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잘 모르더라고요. 자, 그럼 이 제헌 그 헌법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내용을 정하느냐? 자, 우리나라의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하겠다. 대한민국으로 하겠다. 나라의 이름 국호를. 자, 이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다. 대통령 중심제다. 자,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 형태를 띌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 4년. 몇 번 할 수 있다? 2번. 중임이 가능하다. 중임 제한을 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하게 해둡니다. 그런데 이 제헌국회는 이제 우리가 보통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인데 이때만 2년으로 놔둬요. 특별하게 2년만 되는 것은 제헌국회예요. 자, 이 제헌국회 50총선거에서 뽑힌 이 제헌국회의원들은 아무래도 남북협상파들이 대거 불참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승만 지지 세력들이 대거 당선이 됩니다. 아까 전에 대통령 누가 뽑는다 그랬어? 국민이 뽑는다 그랬어? 국회의원이 뽑는다 그랬어? 국회의원이 뽑는다 그랬지? 그래서 간선제라 그랬었지? 그럼 이승만 지지 세력이 대거 당선됐단 말은 곧 대통령이 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야? 이승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제헌국회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대한민국 정부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대한민국 정부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예요. 초대 대통령 누구?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이라고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이시 육형제 이야기가 있어요. 이회영 독립운동가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 중에 한 명인데 이 부통령으로 이제 이시영 이게 당선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정말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리해봅시다. 자,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1948년 8월 15일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이때는 여러분들 미국 군사 정부의 어떤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시기들을 미군정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이때부터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따가 또 공강 시간이 된다면 계속 이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